은퇴 후 끝장났다고 한 컷으로 판 뒤집은 60대 이야기. 퇴직식 날 그는 많은 박수 속에서 회사 문을 나섰다. 꽃다발의 향기는 화려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아무 향도 없었다. 사진 플래시가 번쩍였고 누군가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다. 박수 소리는 멀어졌고 낯선 정적이 귓속에 가라앉았다. 저녁의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다. 건배사가 끝나자 뒤 테이블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래도 저분은 버텼네. 요즘 같으면 벌써 밀려났을 텐데. 그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얼음처럼 식어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눈빛이 낯설게 흔들렸다. 다음 날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정확히 6시에 울리던 소리가 사라지자 시간은 둥글게 굴렀다. 거실 시계 초침만 유난히 크게 움직였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가 물었다. 이제 뭐 할 거야? 그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여행도 다니고 좀 쉬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 걱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고 바람은 커튼을 잠깐 흔들었다. 오후에 동네 슈퍼에서 젊은 사장이 말했다. 퇴직하셨다면서요. 부럽네요. 하루 종일 자유시잖아요. 그는 웃었으나 그 말은 쓸모없음의 다른 이름처럼 들렸다. 며칠 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농담이 칼날처럼 스쳤다. 야, 이제 너도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이네. 그는 크게 웃는 척했지만 심장은 아래로 가라앉았다. 귀가 길 가로등 불빛은 길게 늘어졌고 발자국 소리는 가볍지 않았다. 집 문을 열자 텔레비전의 푸른 빛이 빈 거실을 채웠다.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화면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맥주 캔이 조용히 늘어났다. 어느 날 아들의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시간 되시면 손주 픽업 좀 부탁해요. 그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마음 한쪽이 더 비어졌다. 누군가의 일정 속 빈칸에 자신의 하루가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 물었다.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잠들기 전 그는 오래전 꿈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아내가 말했다. 여행은 나중에 가도 돼. 우선 오늘 하루를 정해보자. 그는 대답 대신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충분했으나 쓰임이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낡은 서랍을 비우다 오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가죽 케이스는 해져 있었고 셔터 버튼에는 손때가 깊게 베어 있었다. 렌즈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렌즈를 닦으며 옛 약속을 떠올렸다. 언젠가 제대로 찍어보자. 그 약속은 미루고 미루다 서랍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카메라를 메고 뒷산으로 걸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 가장자리가 불꽃처럼 빛났다. 발밑의 낙엽은 얇게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그는 조심스레 셔터를 눌렀다. 찰칵. 짧고 단단한 소리가 가슴뼈를 울렸다. 그는 숨을 길게 내뱉었다. 공원길을 달리던 아이가 멈춰 서서 물었다. 할아버지 사진가요? 그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볼까 한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필름 값이랑 인합이 요즘 꽤 비싸다던데.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불안은 지갑 속 숫자처럼 선명했다. 밤 그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한숨이 짧게 새어나왔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작은 결심을 했다. 하루 한 컷이면 충분하다. 감당 가능한 속도로 오래 가자. 그는 골목길로 나갔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빵집 유리창에 김이 맺혔다. 슈퍼 앞 바구니에는 붉은 사과가 가득했다. 정류장에서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손의 굴곡에 초점을 맞추었다. 찰칵. 그 소리 뒤에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채웠다. 벤치에서 카메라를 닦는데 중년 남성이 지나가며 말했다. 이 나이의 사진은 무슨 폰이 더 잘 나와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폰도 좋죠. 하지만 이건 제 호흡에 맞아요. 목 안쪽이 뜨거웠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어제의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다가왔다. 오늘은 뭐 찍었어요? 그는 카메라 뒷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은 바람을 찍었지. 아이가 눈을 크게 떴다. 바람도 찍혀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게 사진이야. 집에 돌아와 그는 오래된 스캐너를 연결했다. 스캔된 이미지에는 노이즈와 빗샘과 흔들림이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결함이 오히려 시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메모장에 기록을 남겼다. 초점 뒤로 밀림, 셔터 160, 광량 부족.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다. 내일도 나간다. 다음 날 그는 시장 골목의 아주 작은 장면을 오래 기다렸다. 두부집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주인장의 손목시계가 햇빛을 반사했다. 한 아이가 동전 2개를 쥐고 뛰어왔다. 그 순간 그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컷은 마음속 깊은 서랍을 하나 더 연 듯했다. 그는 감정을 정리해 작은 노트에 옮겨 적었다. 사진 한 장은 하루 한 장의 창문이다. 저녁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그는 생각보다 길게 대답했다. 나가는 발걸음이 덜 무거웠어. 이웃이 말했다. 문화센터에 사진 동호회 있어요. 한번 가봐요. 그는 작은 노트와 카메라를 들고 문화센터 문을 밀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번갈아 떴다. 고양이가 하품을 하고 먼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았다. 도시의 야경은 선명했고 밤길의 전조등은 길게 늘어졌다. 그의 차례가 왔다. 시장 좌판의 사과, 정류장 노부부의 손, 해질녘 교차로의 그림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구석에서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이런 건 흔해요. 포털에도 넘쳐요. 방 안의 공기가 잠깐 식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려다 멈췄다. 앞줄의 여성이 손을 들었다. 빛의 각도가 낯설게 들어왔네요. 따뜻해요. 뒤쪽 노년 남자가 덧붙였다. 흔한 피사체인데 흔하게 보이지 않네요. 겹겹의 목소리 사이에서 그의 어깨가 조금 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 새벽 5시 회색 하늘 아래 버스가 바다로 달렸다. 수평선 위로 빛의 실이 천천히 풀려나왔다. 파도는 길게 눕고 바람은 카메라 스트랩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는 셔터를 눌렀다. 사진은 파도의 가장 조용한 순간을 기억했다. 비 오는 날 그는 횡단보도에 빗물 고인 칸을 찍었다. 신발 끝에서 물방울이 튀었고 네온 사인이 반사되어 흔들렸다. 그는 메모했다. 흔들림도 기록이다. 삶의 맥박처럼. 동호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었다. 젊은 회원이 말했다. 사진은 장비빨이죠, 선생님.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삶은 장비로 찍히지 않지. 총무가 말했다.
다음 달에 골목 사진 워크숍을 열어요. 강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손사래를 치려다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오래 본 걸 나눠볼게요. 봄, 공모전 공지가 올라왔다. 주제는 도시의 온기. 그는 사진을 고르며 밤을 새웠다. 프린트 비용을 마련하려 렌즈 하나를 중고로 내놓았다. 아내는 묻지 않고 커피를 끓여 책상 옆에 내려놓았다. 커피 향이 창문 틈으로 흘러나갔다. 마감 당일 그는 봉투를 들고 우체국 창구에 섰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결과 발표 날 문화센터 작은 강의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스크린에 수상 목록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의 이름이 한 번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숨을 삼켰다. 다음 줄에서 그의 이름이 멈췄다. 입선. 방 안이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졌다. 심사평이 이어졌다. 이 사진에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이 담겼습니다. 빛이 아니라 세월을 찍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현관에서 잡지를 내밀었다. 수상자 코너 한 구석에 그의 이름이 선명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 그날 밤 그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다. 흑백 신혼여행 버스, 아이들의 웃음, 첫 전셋집 흰 벽에 오후 햇살. 사진들은 멀리 돌아와 오늘에 닿았다. 그는 작은 갤러리를 섭외했다. 전시 제목을 고민하다 다시 빛나는 하루들로 정했다. 액자를 고르고 캡션을 쓰고 조명을 조정했다. 예산은 늘 빠듯했다. 스탠드가 넘어지며 액자 한 점이 금이 갔다. 그는 바닥에 웅크려 한참 말이 없었다. 아내가 금간 액자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한 점쯤 금이 가면 어때? 금도 빛이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금은 새 유리에 옮겨졌고 상처는 오히려 시간을 깊게 했다. 전시를 앞두고 그는 사진집 더미를 넘겼다. 노트에는 강의 계획과 전시 배치도가 겹겹이 그려졌다. 방 한 구석에는 빌려온 스탠드와 접이자가 쌓여 있었다. 그는 매일 밤 라벨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 글자가 삐뚤면 처음부터 다시 했다. 방명록 첫 장에 짧게 썼다. 당신의 하루도 빛나기를. 전시 첫날 그는 유리문을 닫고 불을 켰다. 사진들은 벽에 가지런히 숨을 쉬고 있었다. 첫 관람객은 우연히 들어온 노부부였다. 그들은 정류장 사진 앞에서 오래 섰다. 우리 동네 같아. 노부부의 손이 더 꽉 맞잡혔다. 여학생 둘은 캡션을 소리내 읽었다. 바람을 찍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오후에 젊은 남자가 다가와 가격을 물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내가 준비해둔 금액표를 건넸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면이 제 방에 필요해요. 영수증에 서명하는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돈의 액수보다 누군가의 벽에서 사진이 계속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를 떨리게 했다. 둘째 날 중년 여성이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한 줄을 오래 읽었다. 셋째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다. 셔터 소리와 펜 끝의 바스락거림이 교차했다. 며칠 뒤 기사 제목이 떴다. 은퇴 후 도시의 온기를 기록한 사람. 전화가 몇 통 왔다. 마을 축제에 사진을 걸어주실 수 있나요? 요양병원 로비에 작품 2점을 대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일정표를 새로 만들었다. 전시 마지막 날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이전 직장 상사였다.
상사는 말없이 몇 장을 오래 보았다. 그러다 금이 간 그 사진 앞에서 멈췄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표시네. 그리고 그를 보며 말했다. 솔직히 너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몰랐다. 내가 알던 너보다 훨씬 멋지다. 그의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오래 굳어있던 응어리가 물처럼 흘렀다. 상사는 방명록 첫 페이지 아래에 짧게 적었다. 퇴직은 쉼표. 그는 새 문장을 시작했다. 전시가 끝난 뒤에도 그는 매일 새벽 카메라를 챙겼다. 시장 개시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첫 손님이 문을 여는 소리가 이어졌다. 빵 굽는 향이 골목으로 흘렀다. 신문이 현관을 스쳤고 우유병이 가볍게 부딪혔다. 그 모든 소리가 셔터 속으로 조용히 겹쳐졌다. 찰칵. 그는 청소년 강의를 정식으로 맡았다. 첫 수업에서 아이들은 시끄러웠다. 그는 칠판에 천천히 적었다. 오래 보고 천천히 듣기. 한 아이가 물었다. 오래 본다는 게 뭐예요? 그는 창가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지금 이 빛이 60초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20초쯤 지나자 아이들은 몸을 비틀었다. 40초에 창틀 그림자가 모서리를 넘어갔다. 60초에 작은 탄성이 동시에 새어나왔다. 아, 변하네. 그는 미소 지었다. 사진은 변화를 기다리는 기술이야.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쪽지를 건넸다. 오늘은 하루가 덜 어두웠어요. 그는 쪽지를 지갑 속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프린트지를 아껴 썼다. 실패한 컷이 많았지만 실패의 면적이 넓을수록 한 장의 성공이 더 밝았다. 폴더 속 날짜는 그의 새 달력이 되었다. 그는 비싼 렌즈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래된 표준 화각이 그의 보폭과 호흡에 맞았다. 느린 셔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약간의 흔들림은 시간을 증언한다고 믿었다. 금이 갔던 액자의 얇은 상처처럼. 가끔 처음 그를 비웃던 남자를 다시 만났다. 그 남자는 기사 사진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더 열심히 했어요. 마을 축제 날 그는 광장에 현수막을 걸었다. 아이들이 풍선을 쥐고 사진 앞을 뛰었다. 노부인이 말했다. 병문안 갈 때마다 이 사진을 떠올릴 거예요. 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그는 건강검진에서 의사의 당부를 들었다.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세요. 햇빛을 자주 보시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걷는 건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걸으며 찍고 찍으며 걸었다. 강둑의 억새가 바람에 눕고 자전거 종소리가 가볍게 지나갔다. 해가 지면 다리 난간에 삼각대를 세워 장노출을 시도했다. 헤드라이트가 빛의 리본으로 길게 늘어졌다. 실패가 많았고 손이 시렸다. 그는 장갑 속에서 셔터 릴리즈를 꼭 쥐었다. 한겨울밤 손끝의 감각을 잃어갈 때 한 컷이 정확히 맞았다. 화면 속 도시는 천천히 흐르며 또렷하게 빛났다. 그는 그 사진을 파일명 수미라고 저장했다. 봄이 다시 오자 그는 요양병원 로비에 사진 2점을 걸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사진 앞에서 오래 멈췄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선을 그리며 말했다. 여기 빛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먼. 그는 노인의 손끝을 따라 눈으로 빛의 길을 다시 그렸다. 그날 밤 그는 작은 포토북 기획서를 썼다. 제목은 도시를 걷는 손. 사진과 짧은 문장을 한 장씩 붙였다. 출판사 몇 곳에 메일을 보냈고 대부분은 답장이 없었다. 한 곳에서 회신이 왔다. 관심은 있으나 시장성이 약합니다.
그는 잠깐 고개를 떨구었다가 메모장에 썼다. 시장성보다 지속성. 그는 포토북을 소량잡이 출간하기로 했다. 표지를 고르고 종이를 만져보았다. 종이의 촉감이 사진의 숨을 바꾼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책이 나오던 날 인쇄소 문을 열자 잉크 냄새가 뜨겁게 올라왔다. 그는 첫 권의 표지를 손등으로 천천히 쓸었다. 판매는 느렸지만 강의마다 몇 권씩 사라졌다. 한 중년 남성이 사인을 받으며 말했다. 저도 다음 달에 퇴직합니다. 무섭지만 이 책 덕분에 덜 무섭습니다. 그는 펜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빛은 느린 사람 편입니다. 여름 저녁 그는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 DJ가 물었다. 왜 사진이었나요? 그는 대답했다. 사라지는 걸 붙잡고 싶어서요. 그리고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해 덜 후회하려고요. 라디오가 끝난 뒤 휴대폰에 메시지가 몇 개 도착했다. 퇴근길에 울컥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 하늘에도 미세한 빛의 점들이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그저 눈으로만 오래 바라보았다. 다음 계절 그는 동호회와 함께 시 외곽의 폐역을 촬영하러 갔다.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허수아비 같은 빛이 플랫폼 위에 떨어졌다. 그는 삼각대를 세우고 초점을 맞추었다. 먼지 속을 지나온 기차처럼 기억 하나가 지나갔다. 그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과거와 현재를 얇게 이어주는 듯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조용히 졸았다. 버스 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가을, 그는 두 번째 개인전을 준비했다. 이번 제목은 천천히 도착하는 빛. 첫 전시에 비해 더 차분하고 길게 보는 사진들이었다. 오프닝 날 동호회에서 그를 비꼬던 젊은 회원이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진은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그 젊은 회원은 사진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었다. 전시 마지막 주말 그는 작은 강연을 열었다. 주제는 퇴직과 창작의 시간 관리. 그는 캘린더를 띄워 보여주었다. 걷기, 읽기, 찍기, 고르기, 버리기, 기다리기. 사람들이 웃었다. 버리기도 일정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려야 다음이 와요. 사진도 인생도.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저도 오늘부터 매일 한 컷만 찍어보려고요. 그는 말했다. 하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겨울 초입 그의 무릎이 잠깐 시큰거렸다. 의사는 말했다. 무리는 금물 그러나 가볍게 꾸준히.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볍고 꾸준한 건 제 전문입니다. 그는 걷는 속도를 더 늦추었다. 느린 발걸음이 사진의 호흡이 되었다. 어느 눈 내린 새벽, 골목 가로등 아래로 눈발이 빗금처럼 떨어졌다. 그는 ISO를 올리고 셔터를 낮췄다. 눈발이 선으로 남았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웃었다. 사진의 선들은 마치 누군가의 일기처럼 겹쳐 있었다. 봄이면 그는 골목벽에 작은 사진을 붙여놓았다. 뒷면에는 짧은 글귀와 이메일을 적었다. 마음에 들면 가져가세요. 며칠 뒤 메일함에 짧은 편지가 도착했다. 그 사진을 베개 옆에 붙여놨어요. 잠이 더 잘 와요.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당신의 밤에 빛이 있기를. 여름이면 그는 강변에 의자를 들고 나가 석양을 기다렸다. 낚시꾼의 실이 하늘을 스치고 자전거 체인이 낮은 노래를 했다. 해가 기울 때 강 위에 금빛길이 생겼다.
그는 그 길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늘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강아지가 금빛 물결을 향해 짖었다. 그는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 오랜 불안이 얇게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이 어둡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처럼 깨달았다. 어느 밤, 그는 작업실에서 한참 동안 한 장의 사진만 바라보았다. 정류장 의자에 앉은 노인의 손이 화면 한쪽을 조용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캡션을 고치고 또 고쳤다. 마침내 짧게 적었다. 기다림의 온도. 그는 스위치를 끄고 문을 잠갔다. 복도 불빛이 희미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다. 쉼표였다. 새 문장의 숨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길 위에 섰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신발 밑창이 아스팔트를 얇게 눌렀다. 시장 개시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첫 손님이 문을 여는 소리가 따라왔다. 빵 굽는 향이 골목을 흘렀다. 신문이 현관을 스치고 우유병이 가볍게 부딪혔다. 그 모든 소리가 셔터 속으로 조용히 겹쳐졌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찰칵. 짧고 단단한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 뒤에 긴 침묵 속에서 그는 믿었다. 삶은 다시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의 셔터는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 차례입니다.